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섬유용 연료인 등유가 전년 동월 대비 50%나 급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비도 2달 연속 3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추웠던 겨울이 자꾸만 더 춥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보험 전략으로 또 허리띠 졸라매는 방법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최수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수영 전문가님께서는요, 후유장애 보험이란 주제로 보험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후유장애가 몸에 큰 상처가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장애를 뜻하게 되는데요. 어떤 보험이든지 큰 사고의 전후를 대비해야지만 비로소 완전한 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한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라는 것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상태로 신체 기능이 돌아가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것을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후유장애는요, 일반 상해 후유장애 3%, 또 일반 상해 후유장애 50%, 일반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3%, 50%, 80% 이상으로 종류가 있는데요. 이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구분을 합니다. 즉, 원인이 상해냐 질병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유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암진단 자금이라든지 뇌혈관 진단, 또 심혈관 진단 같은 경우는요, 최초일에 한 번만 보장을 하고 더 이상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요, 반복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합산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성 심부전증이에요. 그래서 혈액투석을 받습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75%의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력 저하도 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질병, 이 심부전증이라는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혈액투석 때문에 75%의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시력 저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장애 지급률을 합산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체 모두 보장을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장을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체 부위 13군데하고 장기 기관 19개를 구분을 해서 각각 보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의 특징은요, 질병에 따라서 발병 6개월과 24개월이 지난 다음에 판정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뇌출혈이 왔습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장애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가 종결이 되고 6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회복 기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 이후에 장애를 판정을 합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요,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24개월,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회복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장애를 판정을 합니다.
의식불명의 경우에는요, 18개월, 1년 6개월이 지나야 판정을 합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그럼 어떤 거를 보장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의 담보를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아저씨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장받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에 걸릴 경우에 CDR 척도 1점부터 5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CDR 척도 3점이에요. 그러면 60%의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의 담보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60%인 1,800만 원을 받게 되셨고요. 그다음에 안 보여요. 안경을 쓰거나 또 시력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02 이하로 교정 시력이 낮다라고 했을 때는 35%의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35%인 1,05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또 안 들립니다. 냄새를 못 맡아요. 자, 안 들리는 거는 보청기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보청기를 끼잖아요. 이 보청기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데시벨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5%가 나옵니다. 청력 약간 장애 5%가 나오기 때문에 150만 원을 받는데요. 이 경우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보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쪽 귀에 150만 원, 또 한쪽 귀에 150만 원 이렇게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구치가 결손이 됐어요. 영구치가 모두 다 빠졌습니다. 5개 이상 빠졌을 때 5%의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고요. 7개 이상이 빠졌다 그럼 10%의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가장 많죠.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것도 질병 후유장애에 들어갑니다. 인공관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한쪽 인공관절하고 또 한쪽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에도 질병 후유장애 보장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암이 걸리는 경우에 우리가 암진단비 수령을 했습니다. 암진단비 수령을 하고 더 이상 받을 게 있나요? 예,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조차도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암의 경우에는 위를 전절제를 하거든요. 위를 전절제를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장애가 남는 거죠, 나한테. 암을 치료하고 나서 후자가 뒤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을 치료하고 후유장애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전절제를 하거나 췌장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50%의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넣었을 때는 1,500만 원을 수령을 하고 1,500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 나중에 치매에 걸렸다 하면 또 받게 되는 거죠. 예,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유장애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후유장애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일 경우에 한쪽 인공관절을 해서 20%의 후유장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한쪽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치매. CDR 척도 2점에서 5점까지 40%에서 1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허리 디스크,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질병 후유장애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개의 장기 기관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라든지 난소, 대장 등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이 양쪽이 다 소실이 됐을 때 50%의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소실이 됐다라고 해서 25%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또 난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없다 그래서 장애 지급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없어야지만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쪽만 있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없을 때 난소나 고환 이렇게 50%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금을 이 질병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많이 타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고요. 자, 우리가 모르는 질병 후유장애가 있는데요.
치아가 빠졌습니다. 영구치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틀니를 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후유 장애입니다. 왜냐하면은 씹는 기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5%에서 20%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청기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 류마티스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왔죠. 손가락에 변형이 와서 무언가를 짚거나 활동하는데 좀 제약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후유 장애입니다. 그리고 신부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평생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75%의 후유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위가요. 후유장애 보상 청구를 보니까 1위가 단연코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2위가 치아고요. 난소, 암, 귀, 뇌졸중 순으로 보상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직접 우리가 이제 이 질병 후유장애를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 보상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달에 좌측 팔 통증 및 저림감으로 내원을 해서 15일 입원을 하고 추간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관을 보니까요, 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뚜렷한 신경 장애가 있을 경우에 15%의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7.5%만 반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증 간여도 때문에 이렇게 받았거든요. 기왕증 간여도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아팠었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아팠었던 그 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왕증, 예전에 아팠던 거를 지금의 장애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7.5%를 빼고 7.5%만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혈액 검사 결과를 했더니 당 수치 상승으로 당뇨병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투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진단명은 말기 신부전증으로 나왔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길 때에 75%의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7천만 원의 그 장애 담보를 넣었기 때문에 3,7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속쓰림 설사 소화불량으로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한 결과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하셨습니다. 위전절제술을 하셔서 50%의 후유장애를 받으셨고요. 3,5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난소난간 수술을 하셨는데요. 한쪽만 그 제거를 해서는 장애 지급률을 받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쪽 다 절제를 하셨기 때문에 50%의 후유장애를 받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수령을 하셨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지급 것을 100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수령을 못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 80% 이상의 후유장애로 해서 받은 것들은 없거든요. 거의 다 3% 이상의 후유장애를 넣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보면은 실손 의료비는 꼭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진단자금 가입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수술비를 가입을 하는데요. 모두 다 증권을 꺼내셔서 내 증권 안에 후유장애라는 담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80% 이상의 후유장애인지 50% 이상의 후유장애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80%와 50%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3% 이상의 후유장애는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3% 이상부터 보장받는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권을 모두 다 꺼내서 살펴보시되 3% 이상의 후유장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 신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 정도의 경중을 떠나서 불편함이 반드시 동반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단금처럼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후유장애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꿀팁 전해주신 우리 최수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최다미 전문가님 그리고 박인규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보험 자문의 허와 실입니다. 최근에 회비를 받고 보험 자문해주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료 보험 자문의 위험성과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이야기 우리 최다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을 받고 보험 자문을 해준다. 사실 저에게는 다소 또 생소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의료 자문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보험 자문은 어떤 내용일지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돈까지 내고 자문 구해서 가입한 내 보험. 저도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그럴 일이 있어? 설마 그랬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험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좀 낮추되 보장은 좀 빵빵하게, 좀 알짜배기로 가입을 하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프로그램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인터넷 매체의 검색을 통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회원가입을 하려면 회비를 내야 하고 자문을 구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 돈 내산이라고. 내가 돈까지 내고 자문을 구해서 가입을 했는데 설마 잘못됐겠어? 내가 돈까지 내고 자문을 구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제안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돌다리 두드려보지 않으시고 그냥 무턱대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사례 같은 경우는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계시는 38살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 또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고 그다음에 가입한 경로였는데요. 저희 방송을 우연치 않게 시청하시다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랑 비교해 보시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보험료 대비 보장이 너무 적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학습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코로나 여파를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좀 낮추면서 보장은 조금 더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가족력이 좀 있으셨대요. 뇌혈관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셨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내가 뇌에 관련돼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알차게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알아보신 결과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시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만 시청하셔도 그런 피해 사례 줄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돈까지 내고 자문을 구했으니까 내 가족력만큼은 대비가 정말 철저하게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례에 대해서 가입하신 보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총 4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약 20만 원 정도 선이셨고, 근데 20만 원 선이라는 건 38살 여성분한테 좀 적정한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것도 좀 줄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보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K손해보험에 실손의료비 가입하셨는데 요거는 단독 실손으로 잘 가입하셨어요. 주요 보장을 보면 상해 입원, 그다음에 상해 외래, 그리고 질병 입원, 질병 외래 다 잘 들어가져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D손해보험의 건강보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암진단금 1,000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하셨고 뇌혈관 진단 1,000만 원,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이렇게 가입하셨고 뇌혈관과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비 1,000만 원씩을 가입하셨는데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가입은 잘 하셨어요. 근데 보장 대비 보험료가 12만 2,114원으로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제가 눈에 보였고요. 다음에 M손해보험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암진단금 4,000에 유사암 진단비 400,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요. 30년 납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어요. 30년 납은 제가 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년 납보다 10년을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료가 20년을 납입하는 것도 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30년 납은 훨씬 더 기실 거예요. 그리고 20년 납에 비해서 보험료가 월납입 보험료는 적지만 30년 납이기 때문에 10년을 더 내시는 거라서 아무리 보험료가 줄었다고 해도 총 납입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손해보험의 건강보험 마찬가지로 62년 납에 100세 만기이셨는데요. 이거는 갱신형이었어요. 전체 다 갱신형이었는데 암진단금 2,000에 유사암 진단비 200으로 가입을 하셨던 경우였습니다. 자, 보시면 딱 들어봤을 때 뇌혈관 가족력이 있어서 가입을 했는데 암 진단비가 좀 많이 보이죠. 뇌혈관 진단비보다는. 그래서 가족력에 대비를 했는데 가족력에 대비한 거에 만큼 그 보험료 대비 그 보장이 높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혈관 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좀 수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도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이 보험료를 좀 줄여드리면서 뇌혈관 진단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진단비는 아시죠? 약관에서 지정한 그 질병 코드가 있어요. 그 질병 코드를 받으셔야지만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허혈성 진단 같은 경우는 I49라는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들어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렸고요. 우선은 보험료 합계 대비가 19만 원이셨으니까 좀 더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후 이제 리모델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전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L손해보험에 우선은 제가 깜빡했는데 실손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해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실 거고 왜냐하면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비교해본 리모델링 전후 비교는요. L손해보험의 종합보험에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보험료는 76,315원이셨어요. 암진단이 총 7,000 정도 준비되어 있으셨는데 2,000은 갱신형이셨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암진단금이 7,000은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암진단을 좀 줄이고 가족력이 있는 뇌혈관 진단으로 그쪽으로 좀 몰아드렸어요. 그래서 암진단비는 3,000
3천에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에 뇌혈관 수술비를 2천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수술비를 2천을 준비해드린 이유가 또 있는데요. 진단비는 한 번만 받으면 끝나요. 아시죠? 그러면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나면 납입면제 받으실 거거든요. 납입면제라는 거는 내가 1년을 냈든 2년을 냈든 남은 개월수를 납입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 상품을 가입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랑 꼭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수술비는 한 번만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수술비는 계속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라서 수술비를 꼭 같이 넣어드리는데 수술비를 2천을 준비해드림으로써 진단비 1,000만 원과 수술을 하셨을 때 3천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진단비 1,000만 원에 수술비 2천을 준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심장질환에는 I49라는 협심증과 부정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 보험료는 76,315원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보험은 H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이셨고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암 진단비 1,000에 유사암 진단비 1,000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아까 그 전에 리모델링 받기 전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1,600 정도 준비가 돼 있으셨는데 그것도 갱신형으로 600, 비갱신으로 1,000 이렇게 돼 있으셨는데 저는 비갱신으로 2,000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요즘에는 암 진단도 중요하지만 유사암 진단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많이들 받으시다 보니까 유사암 진단을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유사암 진단금을 많이 내리는 추세거든요. 지금 많이 가입하실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뇌혈관 진단비를 또 넣었습니다.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를 또 이중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금이니까요.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는 비례 보상으로 아무리 많이 똑같은 실손보험을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안 되지만 진단금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에 얼마큼을 가입했건 중복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M손해보험에 마찬가지로 암 진단금,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똑같이 준비를 해드렸고 보험료는 31,950원으로 총 3개의 건강보험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전에는 지금 19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제가 리모델링을 한 후에는 14만 2,876원으로 보험료가 많이 절감됐는데 4만 8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절감이 되셨거든요. 25% 정도 절감을 해드렸고 이 25%가 적은 수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갱신형 보험도 가지고 계셨고 또 20년 납으로 계산해봤을 때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리모델링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존에는 뇌혈관 질환이 가족력이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했지만 막상 증권을 살펴보면 이 암 보장의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리모델링 이후에는 가족력 대비로 훨씬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고 무엇보다 이 보험료도 대폭 절감이 된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요즘에 검색 많이들 해보시잖아요. 인터넷 많이들 검색해보시다 보니까 인터넷 매체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진짜 인 줄 알고 믿고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왕 가입하시는 거 한 번 더 돌다리 두드려 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알아보려고 검색하시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요즘은 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원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보험도 손쉽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보험이 내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지금은 유병자 시대입니다. 실손보험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유병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유병자형 보험도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있을지 우리 박인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병자 보험을 다루면서 네. 고혈압 약만 복용을 해도 보험사에서는 유병자로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제 선택해 주신 네.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너무나 많죠. 요즘은 유병자가 아니신 분들을 찾는 게 더 힘들다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배경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유병자 보험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3년 전, 한 2015년, 16년까지도 아프신 분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병자 보험이라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보험사들이 뭐 325, 31, 뭐 5보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병자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이 많이 그 판매가 됐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유병자 상품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는 그 전까지 실손 의료비 보험이 그렇게 많이 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에서도 고객이 고지를 해서 한 질병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손 의료비 보험이 전체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병원 가면은 무조건 실손 청구를 하시죠. 그러면은 보험회사들은 그 실손 청구한 내역을 다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고혈압약 드시는 분, 고지혈약 드시는 분, 뭐 당뇨약 드시는 분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유병자인데 그럼 보험 가입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돼서 바로 유병자 상품이 나오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판매한 거는 그 작년 2021년도부터 세분화되면서 많이 판매가 됐고 초창기 때 2018년, 19년, 20년까지 판매된 상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쌌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 금액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 때문에 그때 가입하신 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병자도 아닌데 유병자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자기 보험이 유병자 상품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역시나 이 4천만 보험이라 그런지 실손보험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주시죠.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아픈 데가 없대요. 근데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보니까 다 유병자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유병자 상품에 가입을 하신 케이스고요. 지금 40대 후반 분인데 딱 치료력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어깨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은 거. 그 어머님들이 많이 받으시죠. 도수 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이런 비급여 치료를 실손이 있다 보니까 좀 아파서 병원을 가셔서 그 도수 치료를 받은 그 이력 때문에 전 보험이 다 유병자 상품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 2020년도에 8월 달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때의 보험은 유병자 상품이 325 3개월 안에 치료력이 없을 때, 그리고 2년 안에 입원 수술력 없을 때, 5년 안에 암 치료력이 없으면은 가입할 수 있는 그 상품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담보를 가입을 할 때 가입 금액에 제한을 받고, 그리고 표준 상품, 아프지 않은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보다 최소한 50%는 더 비싸게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고 그거를 리모델링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증권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하나하나 볼 텐데요. 일단은 전부 다 유병자형 상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D생명에
원큐라는 그 되게 유명한 상품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신 그 내역부터 볼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 담보 구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옆에 보시면 담보 가입 금액을 보면 500만 원밖에 안 되시죠. 근데 각각 500만 원 세 가지를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는 34,000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보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이고, 20년나 100세 만기 가입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0세로 충분하게 구성을 했지만 가입 금액이 적고 그다음에 지금 납입보험료가 비싸다. 두 번째 상품은요. H화재보험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편종합. 우리가 유병자형 상품과 그다음에 표준형 상품을 딱 나눌 수 있는 그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간편자가 붙었냐 안 붙었냐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간편종합보험이라는 거는 바로 유병자형 상품이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암진단비 3천만 원에 혈관 질환 각각 500만 원 하고 수술비 조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만으로도 13만 9천 원, 거의 14만 원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D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사실상 지금 나오는 운전자보험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세요. 근데 요즘 나오는 운전자보험은 2020년도 가입한 운전자보험보다 한도가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요게 요즘은 2년 전만 해도 1억 원이 최대였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운전자 보험은 2억 원까지, 최대 2억 원까지 올랐고, 더 많이 받아주는 회사도 있지만 2억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지금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에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인데, 기존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소되고 정식 재판이 들어가야지만 변호사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기소 전, 그러니까 경찰 조사부터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담보가 출시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똑같다고 한다면 요즘 나오는 상품으로 당연히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유병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가입 금액이 적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했다라고 해서 대단히 큰 수술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이 보장 금액들이 제가 만나봤던 금액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번 사례에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결책은 단 한 가지죠. 이런 경증인 그 질환으로 유병자형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의문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떤 회사가 이 질병을 가지고 유병자형이 아닌 표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전체 보험사를 다 제가 심사를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유병자형 상품이 아닌 표준형 상품으로 더 훨씬 더 큰 보장 범위를 갖는 그런 그 가입 내용으로 제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찾아주신 그 해결책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일단 K손해보험이라는 회사고요. 일단 표준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아까 500만 원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1,000만 원 가입을 일단은 시켜드렸고,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장 큰 보장 범위를 갖는 심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큰 보장 범위를 갖는 담보였는데, 그게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조동 이런 경증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심장질환, 부정맥, 심방세동, 조동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로 교체하면서 1,000만 원. 예, 그리고 수술비도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상해수술비, 종수술비 이렇게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수술비로 다 교체를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87,000원이죠.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일단 승인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암은 따로 뺐어요. 암은 따로 빼서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 승인 나는 보험회사로 제가 H생명으로 빼드렸고 3천만 원에 유사암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36,000원. 그러니까 기존 보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보험료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운전자 보험 바꾸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내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D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5천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기간이 형사건에 내가 만약에 그 사고를 냈다라고 했을 때는 경찰 조사부터가 힘들어요. 경찰서 가야죠. 그리고 검찰청 가야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보험으로 꼭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D손해보험으로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 전과 후를 딱 놓고 봤을 때 보험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입된 내용이 내가 보험료 대비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돼 있죠. 이게 바로 표준형 상품과 유병자형 상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만약에 내가 유병자형 상품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요즘 나오는 유병자형 상품이나 아니면 내가 표준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벌써 6만 원 정도 차이라면 20년을 내잖아요. 그러면 총 납입보험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18년, 19년, 20년 내에 유병자형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내가 그랬으면은 그 시청자분들은 꼭 한번 표준형 상품에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직접 발품을 팔아주신 덕분에 훨씬 더 가성비 좋게 이렇게 전략들이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추가적인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실제 진짜 아프셔서 유병자형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좀 좋은 케이스로 유병자형에서 표준형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고혈압약을 드신다거나 꾸준히 드신다거나 고지혈약 드시는 분들은 유병자형 상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입원 수술력이 없다, 5년 안에 입원 수술력이 없다고 하시면 거의 표준형과 비슷한 보험료를 가지는 355라는 상품이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치료 이력이 있어도 표준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이 어린이 보험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다라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면책기간이라 하면 면책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90일 동안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은 면책, 보장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면책인 거예요. 우리의 면책이 아니라. 그래서 약관이나 이제 보험 그 증권을 보시면은 그런 문구 가끔 보셨을 거예요. 가입하시고 나서 암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암 같은 경우는 90일 이후 보장 가능, 그러니까 91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면책기간이 모든 보험에 다 있습니다. 단 어린이 보험에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면책기간이 없다라는 건 오늘 가입하면 가입한 즉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액 기간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랑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감액해서 준다라는 거죠.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90일 이후 91일째에 암 진단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 1년 미만인 거잖아요. 1년 미만일 시에는 50%만 지급을 한다. 요게 이제 감액 기간이거든요. 어린이 보험에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한 10살, 13살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을 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근데 요번에 요 Q&A를 보고 저번 달에 저희 고객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지고 계신 보험을 이제 해지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해지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해지하면 다른 보험 가입하면 면책 기간 때문에 보상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자녀 보험은, 어린이 보험은 절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보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자녀가 몇 살까지 자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만 30세까지 어린이 보험과 자녀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도 꿀팁이지만 2030님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운전자 보험 담보 중에 이 변호사 선임 담보에서 기존 담보와 이 경찰 조사 포함 담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형사건 사고를 냈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인가요? 일단은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 과정, 그다음에 경찰 조사 과정,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나 혼자 다 처리를 해야 됐었어요. 예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왜 그 이유는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식 기소 후 재판에 들어갔을 때 지급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스스로 그거를 다 처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우리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